일장 흔들리는 균형. 늦은 오후 영화관 불빛이 꺼지고 스크린이 밝아지자 은호는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눈을 반짝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따라 관객들이 숨을 죽이는 순간에도 그녀는 이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호흡에 더 집중했다. 성재였다. 평소 회사에서 보던 날카로운 본부장이 아니라 영화 속 대사에 따라 미묘하게 표정이 바뀌는 평범한 남자였다. 은호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안도, 설렘, 그리고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상영이 끝나고 강변으로 나왔을 때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네온사인 불빛에 비친 성재의 얼굴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문을 열어주고 계단을 내려갈 때 은연중에 속도를 맞추어 걸었다. 사소한 행동들이 은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오늘 즐거웠어? 성재가 물었다. 네,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본부장님, 이런 거 자주 해요? 아니, 특별할 때만. 은호는 그 대답에 웃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특별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감히 묻지 못했다. 대신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에 비친 불빛을 바라봤다.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도 흔들리는 듯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 성재가 갑자기 말했다. 은호 씨는 웃는 게 참 좋다. 그냥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 그 말에 은호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다. 그동안 회사에서나 일상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저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내가 첫 번째면 되겠네. 그 순간 은호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번졌다. 지역 선배가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즐거움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저녁이었다. 밤 강변의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사이 멀찍이 서 있던 한 남자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혁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내려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눈앞이 광경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성재와 은호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다. 은호가 무심코 흘린 웃음, 성재가 건네는 작은 농담,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친 손끝. 지역의 시선은 그 지점에 꽂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어. 은호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던 아이였는데 내가 그녀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기다려줬던 게 아니었나. 그런데 왜 지금은 심장은 요동쳤지만 표정은 무표정하게 굳었다. 차로 돌아가려다 결국 다시 멈춰 섰다. 질투와 배신감이 얽혀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성재, 내가 웃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게 있다. 다음날 아침 성재의 집무실 문이 열리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역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다. 어제 영화 즐거웠냐? 질문은 짧았지만 공기 전체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성재는 보고서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강변에서 다 봤어. 웃고 손잡고 내가 은호 옆에 있더군.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우정의 흔적들이 단숨에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뭐? 친구라면 축하라도 해줄 수 있잖아. 성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축하? 성재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지? 밤새도면 붙잡고 버티던 시절엔 이런 감정 없었잖아.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데.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마음은 존중한다. 하지만 은호가 웃은 건 너랑이 아니라 나랑이었어. 그건 내가 막을 수 없어. 지역은 미소 아닌 미소를 흘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은 위협이라기보다 선언이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두 사람 사이 수십 년 쌓인 신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뒤 열린 임원회의. 긴 테이블 위로 도면과 보고서가 가득 펼쳐졌지만 누구도 서류에 집중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문서보다 두 남자에게 향했다. 이 구조는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보강해야 합니다.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이미 충분히 검토 끝났다. 성재가 맞받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얼어붙었다. 펜을 들고 있던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헛기침으로 긴장을 감추려 했다. 구석에 앉아 노트를 들던
은호는 글씨가 번번이 삐뚤어졌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긴장은 결국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복도는 순식간에 소문으로 가득 찼다. 본부장님이랑 실장님, 이제는 대놓고 싸우네. 결국 원인은 지은호 씨 아니야? 후계. 구도도 중요한데 삼각관계 때문에 무너지면 어쩌려고. 은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귀에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마음을 후벼 팠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떨궜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의 심장은 두 배로 뛰고 손끝이 떨렸다.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오자 식탁에 앉아있던 정순이가 따뜻한 국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다. 은호야, 내 얼굴이 왜 그래? 웃는 게 아니네. 일이 많아서 그래. 엄마 일 때문만은 아니지. 내 마음에 누가 있지? 그 말에 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 두 이름이 동시에 떠올랐다. 지혁 그리고 성재. 입술은 굳게 닫혔고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맺혔다. 엄마,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정순이는 딸의 표정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하렴. 하지만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으로 돌아온 은호는 불 꺼진 창가에 서서 바깥 불빛을 바라봤다. 회사 복도에서 들었던 수군거림이 귀에서 맴돌았다. 나 때문일까? 내가 두 사람을 흔들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온몸으로 느껴졌다. 이장 불붙는 질투. 카페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새빵 냄새가 퍼졌다. 은호는 오픈 준비로 분주했지만 손끝의 리듬은 드물게 가벼웠다. 전날 밤 성재와 나눈 짧은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다. 내일 내가 만든 케이크 첫 손님으로 먹어도 돼? 덤덤한 문장인데 묘하게 설렜다. 오전 10시가 되자 유리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성재가 들어왔다. 회의실에서 늘 보던 차가운 옷차림 그대로였지만 오늘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다. 그는 주문대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사장님 추천으로 하고 농담처럼 말했다. 은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사장 아님, 매니저입니다. 손님. 작은 케이크가 접시에 올려지고 칼끝이 촉촉한 시트를 부드럽게 갈랐다. 성재는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달지 않은데 오래 남네. 말끝이 길었다. 칭찬을 못하는 사람답게 어색한 표현이었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다. 점심 무렵 은호는 납품 트럭이 늦는다는 전화를 받았다. 또야 걱정이 새어나왔다. 성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냈다. 우리 물류팀에 연락해볼게. 운반대만 빌리면 돼. 그는 누군가에게 짤막하게 지시했고 15분 뒤 카페 앞에 손수레 두 대가 도착했다. 은호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본부장님, 여기서는 끄직함 금지하고 양손으로 X 표시를 그렸다. 성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그럼 그냥 손님 특권. 박스들을 정리하고 나선 둘이 잠깐 한숨을 돌릴 틈이 생겼다. 바람이 통하는 뒷문 근처에서 종이컵 커피를 나눠 들었다. 성재가 컵을 입술에 가져가다 멈췄다. 어제 그 말 나랑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했잖아. 나도 그래. 은호는 컵을 꼭 쥐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사이에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오후 손님이 몰려들자 둘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성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틈틈이 계산대로 시선을 보냈다. 은호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포스를 두드리며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을 확인했다. 시선이 부딪힐 때마다 서로가 아주 조금 웃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합의처럼 해가 기울 무렵 카페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났다. 배달 픽업 시간이 꼬이며 주문이 겹친 것이다. 은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자 성재가 어느새 앞치마를 잡았다. 묶는 방법 알려줘. 안 돼요. 고객 영역과 직원 영역은 오늘만 예외. 그는 능숙하진 않지만 진심으로 움직였다. 얼음통을 들어 옮기고 포장 봉투를 접어붙이고 고객님, 픽업 번호 12번 낮게 부르는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다. 우왕좌왕하던 공기가 차분해졌고
주문 표시등이 한 칸씩 꺼질 때마다 은호의 어깨도 조금씩 내려앉았다. 문이 잠시 한산해졌을 때 은호는 앞치마 끈을 풀며 말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웃었네. 나 성재가 대답 대신 카운터에 작은 메모를 내려놓았다. 오늘 웃는 이유. 내가 조금은 됐으면 좋겠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끝에서 살짝 떨렸다. 저녁 셔터를 내리기 직전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실내에 고요가 깔리자 둘 사이에 남은 건 커피잔 2개와 미처 걷지 못한 부스러기뿐이었다. 성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수요일 내가 말한 전시장 같이 가도 돼? 은호는 잠깐 생각하는 척 눈을 내리깔았다가 너무 빠르게 끄덕여버렸다. 네,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지역 선배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성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잔을 싱크대에 올렸다. 받아 기다릴 게 짧은 말. 그러나 그 한 발짝 물러섬이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다. 통화가 끝났을 때 성재는 묻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며 손바닥을 안으로 향해 내밀었다. 먼저 가. 내가 뒤에서 문 닫을게. 밤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은호는 문 앞에서 숨을 한 번 고르고 돌아서 걸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 2발자국의 간격이 오늘 하루 동안 맞춰졌던 마음의 간격을 닮아 있었다. 한밤중 불 꺼진 집무실 안창밖에 네온사인이 반짝이며 회의실 유리창에 뒤엉켜 비쳤다. 그러나 이지혁의 시선은 그 빛을 따라가지 못했다. 책상 위엔 서류철이 쌓여 있었지만 한 장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펜을 잡은 손끝이 종이를 긁을 뿐 머릿속에선 오직 한 장면만 맴돌았다. 강변을 걸으며 나란히 웃던 성재와 은호가 성재의 말에 미소를 터뜨리던 순간 지혁은 그 웃음을 전에 본 적이 있었다. 단 한 번. 오래전 자신을 향해 주던 미소. 그런데 이제는 지혁은 펜을 던졌다. 잉크가 튀며 서류 귀퉁이를 더럽혔다. 젠장 낮게 내뱉은 욕설은 방 안에서 메아리 쳤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던지며 두 눈을 감았다. 성재, 넌 왜 늘 다 가져가야 하는 거냐? 아버지의 신뢰, 회사의 자리, 이제 은호까지?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치밀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본부장님이라는 이름, 회사 메신저 알림이었다. 내일 회의 안건, 신규 프로젝트 구조와 안전성 검토.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역의 눈은 번뜩였다. 그래, 일이라도 붙잡자.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지지 않겠다. 다음 날 회의실 긴 테이블 위로 보고서가 쌓이고 임원들이 줄지어 앉았다. 성재와 지역이 나란히 자리에 앉는 순간 공기는 묘하게 변했다.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불꽃이 튀었다. 본부장님, 이 구조 설계는 지나치게 무리입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성재는 시선을 들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다. 수치상으로는 충분하다. 이미 검증 절차 거쳤어. 그 수치가 현실을 다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선 변수가 항상 생깁니다. 현장은 내가 더 오래 지켜봤다. 경험까지 끌어와서 얘기하자는 거라면 나도 할 말 많아. 탁. 성재가 펜을 내려놓았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임원들 중 몇몇은 서류만 들여다봤고 누군가는 안경을 고쳤으며 상황을 외면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업무 논쟁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소리 뒤에는 은호라는 이름 없는 이유가 겹쳐져 있었다. 회의 끝 무렵 지역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성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미소 아닌 미소가 스쳤다. 내가 가진 것 중 하나쯤은 무너져야 한다. 이번만큼은.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 은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굳었다. 지역의 눈빛은 어두웠다. 한때는 따뜻하게 머물렀던 시선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로 바뀌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던 은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다. 본부장님이랑 실장님, 결국 시은호 씨 때문에 저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후계구도 싸움도 무섭지만 저 삼각관계가 더 위험할 수도 있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뒷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몸을 굽혔지만 이미 귀는 붉게 달아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서둘러 들어갔지만 안에서도 소문이 따라붙는 듯했다. 내 이름이 이렇게 불려다니고 있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다. 정순이가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은호야, 내가 웃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은 좋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지? 은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젓가락을 놓치고 국그릇이 덜컥거렸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맺힌 빛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그냥 일 때문에 그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정순이는 믿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무거운 한숨이 식탁 위를 덮었다. 방에 들어온 은호는 거울 앞에 섰다. 회사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가 이렇게 갈라지는 건가.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웃으려 해도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성재 본부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오늘 고생 많았지? 괜찮아?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네,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성재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꼭 알고 있었으면 해. 난 내 편이야. 통화가 끝나자 이번에는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는 지역이었다. 은호, 내일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 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두 사람의 말이 동시에 귓가에 맴돌았다. 한쪽은 따뜻한 위로, 다른 한쪽은 날선 집착. 그 시각 고성희는 호화로운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치권 인사와 짧은 통화를 마친 뒤 비서에게 속삭였다. 성재가 흔들리고 있어. 지역과 부딪히면 네, 기회가 올 거야. 여론은 내가 움직인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은호와 두 남자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불씨로 번지고 있었다. 3장 선택의 그림자.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닫고 나온 은호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거리에 늘어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 빛조차 마음을 덮어주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에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성재 본부장과 지역 선배. 단순한 연락처일 뿐인데 지금은 무게가 전혀 달랐다. 한쪽은 따뜻한 순결 같았고 다른 한쪽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은호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안정감? 설렘?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다는 단순한 욕심?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그 시각 성재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불이 꺼진 층들 사이에서 홀로 남은 불빛. 책상 위에는 미처 닫지 못한 노트북이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수치는 흐릿하게만 보였다. 그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은호, 내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피곤이 서려 있었다. 친구와의 우정이 금이 가는 걸 누구보다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은호를 놓칠 수 없다는 욕망이 더 강했다. 반면 지역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마구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손끝이 닿는 모든 페이지는 결국 같은 장면으로 덮였다. 은호가 성재 곁에서 웃던 모습.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성재, 너는 언제까지 내 앞을 가로막을 거냐? 아버지, 회사, 사람들, 이제 그녀까지. 그의 눈빛은 붉게 물든 네온 사인보다 더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날 밤 은호는 결국 한 통이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지역이었다. 내일 저녁 잠깐 보자. 할 말이 있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집착을 은호는 느낄 수 있었다. 대답 대신 짧게 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은호의 얼굴 위에서 쉼없이 흔들렸다. 두
남자의 그림자가 그녀를 양쪽에서 끌어당기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본사 20층 회의실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성재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지혁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냐? 짧은 인사였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성재가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해야 할 게 많아서 내일 임시 이사회에 올릴 안건이라. 안건? 내가 혼자 밀어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지혁이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섞였다. 성재는 마침내 시선을 들었다. 두 사람이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이건 회사의 방향을 위해서야. 개인적인 감정은 끌어들이지 말자. 개인적인 감정?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달려드는지 나 모를 것 같아? 지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은호 말이야. 너 은호 때문에 나랑 이렇게 대립하는 거잖아.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성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어졌다. 그래. 은호 때문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최소한 나는 내 친구로서 솔직하다. 너는 내 마음을 은호한테 말해본 적은 있냐? 지혁의 손이 책상 위를 세차게 내리쳤다. 성재, 너 선 넘는 거다. 은호는 내게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건 내 생각이지. 은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말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혁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동시에 날카로운 저기가 번졌다. 좋아. 그렇다면 앞으로 친구로서 봐주지 않겠다. 회사 일에서도 은호 문제에서도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성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끝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지혁아, 잊지 마. 은호의 마음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녀 스스로의 거야. 회의실 문이 세차게 닫히며 울렸다. 남겨진 성재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한때는 모든 걸 털어놓던 친구, 가장 가까운 동지가 이제는 정면에서 맞서는 적이 되어버렸다. 창밖에서 번지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그 빛은 마치 균열난 유리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우정의 금은 이제 단순한 금이 아니라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균열이었다. 주말 저녁, 은호는 카페 정리 후 성재와 약속이 잡혀 있었다. 단순히 식사 자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거울 앞에 선 순간 손끝이 멈췄다. 화사한 원피스를 고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했다. 내가 이 선택으로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서 성재는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호가 들어오는 순간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구나. 오늘 하루는 좀 괜찮았어? 은호는 억눌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나마 따뜻한 공기가 식탁 위에 내려앉는 듯했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혁이 들어섰다. 은호 짧은 부름. 그러나 공기는 즉시 얼어붙었다. 성재의 표정은 단단히 굳었고 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혁 선배, 어떻게 여기? 내가 내일 보자고 한 전화를 끝내 받지 않길래 직접 찾아왔어. 지혁의 시선은 성재를 스치며 매섭게 날카로워졌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와인잔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긴 은호와 나의 약속 자리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혁은 피식 웃었다. 방해라니. 은호가 누구 편에 서야 할지는 그녀가 결정할 일이겠지. 넌 너무 앞서가고 있어.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어디에도 둘 수 없었다. 손끝이 떨리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전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 구석에서 번쩍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었다. TS 크루북의 구도.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삼각관계. 그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세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군. 성재는 은호를 감싸듯 팔을 내밀며 기자들이 접근을 막았다. 하지만 은호의 심장은 이미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게 내가 원한 길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의 시작일까?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번개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스쳐갔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